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요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인지 견찰인지 그렇습니까? 개견자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그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나왔다 하니까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1인 시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경찰이 나왔어요. 아직 모자도 안 쓰고 대놓고 찬성하지 않으면 1인실 인정을 못하는 이런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경찰에 다 욕을 얻어먹이는 거죠. 이런 경찰은 빨리 색출해서 13만의 그 경찰들이 명예를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찰들 때문에 견찰이라는 욕을 먹게 되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인지 견찰인지 그러고 이것도 재판인지 개판인지 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문행부의 그 행범만 논란이죠. 자, 대형 그죠? 헌법 재판소장 대행은 행범만 논란이 있고 또 이미선이는 뭡니까 동생의 논란이 있고 정계선이는 남편의 논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앉았으니 바로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북과 좌파 또 우리법 연구에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행태들이 너무나 지금 너무 깊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뭡니까 속속들이 지금 파고들어서 좀먹고 있는 이런 세상이 이만큼까지 이만큼 썩었는지 이만큼 많이 파고들었는지 검찰, 경찰, 군대 지금 하는 것이 하는 보면 정말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썩을 대로 썩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좌파들의 세상 너무나 좀 먹듯이 이렇게 좀 먹어져 있다는 거죠. 조금씩 이미 많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뭡니까 1987년도 6월 항쟁 때는 그냥 대학생들이 의리와 사는 나라를 위한 걱정 넥타이 부대들이 같이 나왔죠. 같이 나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당을 위해서 한 당을 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잘 살든 못 살든 나라가 시끄럽든 말든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우리 당 우리 그죠? 당의 대표 이걸 위해서 모든 술책과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리허설까지 시킨다. 메모를 적었다 하는데 메모 적을 시간에 보니까 CCTV 보니까 저 사무실에 있다 이런 것들 있죠. 또 이진우 삼성 장군이죠. 수도성 경비사령부 장군은 정말 군인다운 참다운 군인의 모습을 또 보이는데 정말 군인이 나와서 찔찔 짜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유튜브나 출연해서 의원이다 요원이다 인원이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야 우리나라 그것도 특공지 않습니까? 특공대 그지 않습니까? 그 특수부대 같으면 굉장히 위력이 있고 저쪽에서도 북한에서 찔찔 매는 그런 군인의 최고 사령관이 나와서 찔찔 지금도 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자들의 어떤 행태가 우리나라 국격을 전부 다 지금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견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요. 뭡니까 탄핵 찬성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이는 국민도 아니고 찬성을 뭡니까 찬성을 해야 탄핵 찬성을 해야 국민이고 탄핵 찬성을 해야 이런 시기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런 자들이 사고방식이 경찰에 지금 이래서 경찰 1인자 2인자를 3위 5위자들이 뭡니까 바로 체포를 해버려 경찰이 체포했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김동식입니까 종식입니까 그 또 서울경제청장이죠. 이분을 누가 했을까? 바로 뭡니까 같은 경찰이 체포하는 시대에 지금 희한한 어떤 이게 뭡니까 하극상도 아니고 희한한 김봉식이죠.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를 자기들 같은 경찰이 체포하는 희한한 이름은 난투극 이런 것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것이 쿠데타입니다. 이것이 내란입니다. 백조대자의 자기 어떤 단체의 장을 잡는 거죠. 지금 홍장원이도 뭡니까 국정원장을 앞세워서 뭡니까 이렇게 정치 위반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색을 넣으면서 국정원은 항상 정치에 중립이 돼야 되는데 중립을 하지 않고 해서 이 경질을 시켰다는 거죠. 경질을 시킬 때 한동훈이 보고 바라고 결제서류도 같이 보이는데 한동훈이가 또 꼭지가 돌아가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자가 또 업무 정지 어쩌고 해서 결국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뭡니까 현재 상황이 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개판인지 재판인지 종북 좌파들이 이런 옛날에 좌파라면 그냥 뭡니까 이념적으로 다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김 시대로 왔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절대가 아니고요. 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뺏기느냐 북한의 좌파로 완전히 주사파로 올라가느냐 이런 형국에 지금 와 있는 그래서 참 이런 칼럼들이 너무나 지금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정말 그 뭡니까 바로
국가 그죠 국제 뭡니까 북한 인권법 이사의 의장입니다. 그죠 이사장입니다. 김서구 북한 인권 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이런 분의 칼럼을 보면 정말 지금 현 시대에 좌파들의 어떤 문제 조목조목 잘 나열해 놨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고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지르고 작년에는 2,800만 명이나 해외여행을 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도 참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가장 창피한 게 자칭 민주화 투사들의 반민주적 행태다. 심지어 반국가 행위를 주도하기도 한다. 선량한 국민이 불행해야 한다.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6년에 제정하였다. 2005년 당시 김문수 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한 후 11년 만인 2016년에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참 빨리도 하죠. 이런 것은 통과를 안 시킨다면 11년 만에 통과됐다는 거죠. 1977년 레닌의 불세비키 혁명이 70년 만에 실패로 끝난 건 지난 세계 최대 사건이다. 고브라초프의 페레스토로 이카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91년 말 해체되었다. 폴란드의 바이엔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가 1989년 6월 4일 선거에서 공산정권을 물리치고 압승한 후 반년 만에 동유럽 공산정권이 모두 붕괴하였다. 북한 독재 정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 중국이 완충제도를 삼기 위해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연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사회 자체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소련의 원재가 끊어진 다음 북한 김씨 정권은 주민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1990년대 중반 200만 명이 이상이 굶어 죽었다. 많은 주민이 식량을 구하려고 중국 땅으로 건너갔다. 그중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 1996년 탈북자들이 급증하는 걸 보고 김영삼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하나원 건설을 시작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고 윤년 목사가 북한 인권연합을 설립하여 한국에 도착한 북한민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언을 정치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보고서 형태를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알렸고 전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초청하여 북한 인권 국제사회를 도쿄, 서울, 브라 이렇게 등등 런던, 제네바 이렇게 쭉쭉 알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캠페인들 활동이 밑받침되어 2004년부터 유엔 인권사회에서 북한 인권 관리를 개최하였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구타하는 분위기가 끌어올랐다. 한국의 야당도 11년이나 버티던 북한 인권법을 2016년 마지못해 찬성하였다. 2016년 3월 2일 포기돼서 국회의원 제적 인원 236명 중 기권 24표를 제한 저는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한편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총무는 2011년 5월 퇴임 회견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하였다. 이런 자가 뭡니까?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뭡니까? 지금 중국 있지 않습니까? 간첩법이 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원내총무를 했을 때 박지원이가 2011년 5월 퇴임 회견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저지했다고 그걸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자다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죠? 옛날에 임종석이 전대회하고 있을 때 좌파의 아이콘을 부상한 임수기가 탈북 청년 올라갔고요. 북한주를 배신한 모두가 아니다. 그렇죠? 1990년대 반정부 운동 당시 종북주사파 핵심 인사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충성 맹세를 했다는 소문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다시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백한 답을 피해왔다. 전향한다는 소리를 아직 우리는 들은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1996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하나원 건설의 사안에 대해 당시 야당 외교통일부 간사가 반대하던 논리도 마찬가지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호강되게 되면 북한 정권을 자기에서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이유로 하나원 건설을 반대하였다. 이 자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북한 인권 뭡니까? 탈북민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중국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강호병과도 그렇게 써먹었죠. 지금 뭡니까? 또 4대강 중 보수 해체 시도를 했죠. 원자력 발전 폐쇄도 시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산천을 지금 다 전국이 다 뒤집어서 태양광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나고 땅이 무너지고 앞으로 그것도 새똥을 치우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역 화편이 이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 얼마나 돈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종북 주사파들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는 이런 짓이죠. 이들 종북 주사파가 힘을 자랑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한국 민주화의 전기를 마련한
1987년 6월 항쟁은 좌파들만의 주역이 아니었다. 넥타이 부대의 건전한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의 독재 정권에 무릎 꿇고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유린에 예면한 이들은 민주화 투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자들은 요즘 북한 동포에는 관심 없죠. 그냥 쇠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 지금 중국인들 몸에 혜택은 3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중국 쪽으로, 그래서 우원식이 갖는 것도 그 굉장히 의심하는 바가 많죠. 예, 그래서 대통령도 가서 문바도 가서 문재인이도 가서 맨날 혼밥 먹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술 먹었는데, 예, 우원식은 저렇게 초대해서 또 이렇게 만나주는 이런 시점에서 뭐 요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어떤 재판인지 개판인지,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 지금도 그 뭡니까 그 헌지에서도 그 뭡니까 그걸 지우고 또 뭡니까 인사도 안 하고 일러서고 얼마 똥오줌이 말하고 그저 뒷꿈이 찌렸으면 인사하다가 도망갔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종북 좌파 뭡니까 우리법 연구에 이런 데들이 모두 너무 깊이 지금 뭡니까 우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장원이 그죠 곽종근이 뭐 이런 자들, 그리고 또 이 좌파들의 어떤 저기 뭡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김병주 그죠 박선원이 뭐 이런 자들, 그게 또 뭐 얼마나 또 많습니까? 리허설까지 시키고 박범계 이런 자들, 그 뒤에는 물론 이재명이가 있겠죠. 이런 자들의 행태가 나라를 지금 좀먹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저 진정한 1987년 6월 항쟁의 모습, 지금 그들의 옛날에 뭐 스카이 대학생들이 나오고 잘 배우고 똑똑한 대학생 투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의 쇠쇠로 가느냐, 그렇습니까? 주사파로 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쳐 먹느냐, 1인 독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 펑펑 나눠주는, 지금도 25만 원 나눠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를 좀 먹는 바로 종북 세력이 아닌가, 이 자들이 바로 주사파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팔공생 TV입니다.